안녕하세요, 고든성입니다. 저는 아버지가 창업자시고 그걸 물려받으려고 배워나가는 경영 2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무슨 뻘짓도 해봤고 직원들이나 부모님들한테 막 욕도 먹어봤고 그렇게 혼나기도 해봤지만 말이죠, 그 와중에도 제가 잘했다 싶은 게 하나쯤은 있거든요. 제가 다 망해가는 식당 하나 살려놓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그래서 식당 경영 측면에서 썰을 한번 풀어볼까 합니다. 제가 식당 경영 컨설팅 이런 거 할 수준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해봤던 거 썰 푸는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제로는 4편에 걸쳐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1편부터 4편까지 번영편, 몰락편, 재건편, 그리고 현장 소개 및 먹방 이런 거를 해볼까 해요. 자, 우리 식당은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아침목장 정육식당이라는 땅입니다. 2013년 11월에 오픈을 했고요. 상당히 오래되었죠. 우리 본업이 정육 유통인데요. 미트밸리라는 상호로 정육점하고 식당에 납품을 하면서 소매점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근에서는 고기 싸고 맛있다고 상당한 명성과 평판을 쌓아왔습니다. 당시에 정육식당이라는 사업 아이템이 상당히 유행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다들 보면 정육식당이 상당히 많이 생기던 시기였는데요. 그 흐름에 편승해서 정육식당을 내면 대박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미트밸리의 바로 옆 땅에 비어있는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 올렸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니까 처음 시작할 때부터 먹고 들어가는 명확한 장점이 있죠. 우리 땅, 우리 건물이라는 거. 조금이라도 장사를 해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편한 건지 아실 거예요. 그리고 기존 유통하던 미트밸리의 바로 옆 땅이라는 점, 고기 납품이 얼마나 쉬워요. 그리고 우리 본업이 원래 유통을 크게 한다는 점, 이 모든 걸 다 합쳐보면 가격 메리트가 확실하죠. 유통하는 게 애초에 발골부터 다 하는 데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정육 유통업을 하다가 식당을 차리는 건 굉장히 쉬워 보였어요. 그냥 차리기만 하면 대박 날 것 같았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걸 지어놓고 이렇게까지나 개고생을 할 줄은. 어쨌든 식당을 만들었어요. 엄청난 메리트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가격이었습니다. 진짜 장담할 수 있는데 전국에서 한우를 가장 싸게 먹을 수 있는 식당이었습니다. 당시에 2013년대 툭불 한우 등심 기준으로 저희가 100g에 8,500원에 팔고 있었거든요. 식당에서도 이 가격 그대로 팔았습니다. 자, 그럼 150g을 1인분으로 기준을 놓았을 때 한우 등심만 하면 12,750원이고요. 상차림비 4,000원을 더하면 16,750원. 한우 등심 1인분에 16,750원. 유구도 아니고? 한우. 그거를 만약에 혼자 2인분을 먹었다? 300g 25,500원. 거기에다가 상차림비를 4,000원. 이거는 고정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총 29,500원. 그러니까 1인분으로 따지면은 1인분에 14,750원에 먹는 꼴. 요런 게 되는 거거든요. 툭불 한우가. 왜 그랬어? 그땐 들어봐. 그때는 다들 툭불도 아닌 그냥 한우 등심이 그냥 보통 식당에 가면 3만원이 넘는 시대였어요. 진짜 엄청난 가격이었죠.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사업 구조 때문이었습니다. 식당 건물이 3층짜리인데요. 1층은 사업자를 정육점으로 내고요. 이건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입니다. 세금적인 면에서 훌륭하죠. 한편 2층과 3층은 식당으로 냈습니다. 음식점업. 이건 부가가치세 과세 사업자고요. 자, 1층은 우리가 그냥 기존에 유통하던 대로 운영을 하고 소매점으로, 2층과 3층은 식당인데 우리가 식당을 운영해 본 적도 없고 식당 운영에 대한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식당 운영하는데 거기에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거나 시스템이 갖춰져 있거나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위탁 운영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고기는 우리가 팔게, 너네는 식당 운영만 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자를 2개로 나누다 보니까 손님 입장에서 1층에서 고기를 사서 들고 가는 시스템, 마치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보는 약간 그런 시스템을 그대로 베꼈어요. 그러니까 한우 식당에서 원가로 따졌을 때 가장 비중이 큰 고기라는 이 큰 덩어리의 매출이 부가가치세 10%를 안 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격을 떨굴 수 있는 거죠. 이게 엄청나게 커요. 보통 그때 당시에 간판만 정육식당인 곳들은 그냥
식당인데 인테리어만 정육점이랑 같이 하는 식으로 한 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1층과 2층으로 명확하게 그 공간적으로 구분이 돼서 사업자까지 따로따로 나누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었죠. 그럼 이렇게 하려면은 위탁 운영을 할 분을 모셔와야죠. 뭐 그때 조건은 이랬습니다. 임대료는 내지 않아도 되고 식당 순이익은 반반 나누어서 가진다. 매출액이 아니라 순이익 말하는 거예요. 비용 딱 제하고 순이익 그걸 반반 나누기로 했는데 뭐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윈윈할 수 있는 구조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때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됐으니까 돈도 꽤나 많이 벌렸고 말이죠. 어느 정도로 잘 됐냐면은 그 식당 규모가 2층만 해도 100석이 넘는 규모고 3층은 60석이 넘는 규모인데 이 두 층을 꽉꽉 채워서 받는 날도 굉장히 많았어요. 뭐 근처에 삼성이 있었고 조금 더 좀 되게 멀리 떨어진 곳에는 현대자동차 아산공장도 있었는데 그분들이 좀 회식을 많이 오셨거든요. 뭐 삼성 임원 진급턱 같은 경우는 막 3층 싹 빌리고 뭐 삼성 보너스 지급날 같은 경우는 막 여기저기서 3, 3, 5 모여가지고 예약을 받았는데 전부 다 삼성이야 막. 근데 예약만으로 막 방에 꽉 차고 막 그랬어요. 진짜 잘 됐어요. 근데 말입니다. 사실 이 구조에서 그러니까 고기는 따로 우리가 팔고 식당에서는 상차림비만 받고 파는 구조 요런 거에서는 식당 입장에서는 상차림비만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면은 절대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예요. 뭐 4,000원만 받아가지고 뭐 반찬에 뭐 계속 리필하고 야채 뭐 이런 거 주고 뭐 가스비 이런 거 하면 남는 게 없어요. 뭐 거의 본전 아니면은 미친다고 보셔야 됩니다. 뭐 근데 다른 정육식당에서 뭐 상차림비 2,000원 하는 데를 받는데요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데 같은 경우들은 고깃값에다가 다 이거를 다 녹여놔요. 그래가지고 2,000원을 따로 그냥 명목상으로만 받는 그 정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뭘로 돈을 버느냐? 바로 술과 식사 메뉴입니다. 뭐 식당 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마진율이 항상 가장 좋은 건 술입니다. 술을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돈이 되죠. 그 외에 그때 당시에 사장님 입장에서는 점심 메뉴 강화 요 정도를 이렇게 하는 게 본인 수익 발생 구조에 굉장히 유리하죠. 돌이켜 생각을 해봐도 이 구조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사장님이 너무 열심히 그리고 잘 해주셨어요. 뭐 한우도 워낙 많이 팔다 보니까 회전율도 엄청나게 좋았고요. 그렇게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 같고 행복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장님이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다고 주 7일 일하셨거든요. 하루도 안 쉬고 계속. 당연히 쉬고 싶다 그러지. 자영업자라면 이런 식으로 영업하는 분들이 상당히 아직도 많으실 텐데요. 그 워낙에 힘든 일인데 뭐 아무리 자기 일이라고 해도 그게 안 힘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이해하고요. 뭐 우리 부모님 같은 분들이나 뭐 그 상황에서 버티셨지 않았을까? 뭐 저라도 도망갔을 것 같아요. 뭐 아버지 같은 경우는 지금도 아직까지 뭐 하루도 안 쉬고 뭐 그냥 계속 매일매일 소를 키우러 출근을 하시는데요. 즉 그분에게는 자영업자란 하루도 안 쉬고 일하는 게 기본값인 분이에요. 그냥 지금 제 생각인데 그 첫 번째 사장님이 도저히 아버지한테 휴일을 만들자고 이야기를 못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뭐 아무튼 아침 목장 정식당의 최전성기를 이끈 사장님이 돌연 사퇴하시고 난 후 아침 목장 정식당에 몰락이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사퇴라 그러니까 정치가